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 분양가 중개 시즌2 선별단지 영상입니다. 15탄이죠. 어디냐? 핫할 단지입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닝. 이름이 좀 예뻐 보입니다. 에피트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라 비발디라고 보통 브랜드가 있었죠. 한라건설 브랜드고요. 어바닉은 아마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에 세련된 정도의 의미인데 에피트 어바닉이라고 해서 핫한 지역이죠. 마포에 들어가는 뭐랄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만들어지는 단지? 단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두 동짜리입니다. 근데 이거 선별단지 제가 선정을 했죠. 물론 아직 공고 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선별단지 영상을 공고 전과 공고 후 되도록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해드리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마포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초역세권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이런 입지에서 분양된 단지들 작은 것들이라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완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분양가 예상을 좀 봤거든요. 그 분양가, 즉 예상되고 있는 분양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별단지로 다뤄보려고 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놈 에피트 어바닉에 대한 제 생각 어떠냐, 한 줄 평 이렇습니다. 차도남 차도녀, 짧게 써놨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나오는데 또 보기에는 멋져 보이죠. 물론 뭐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저도 30년 전이었으면은 나온 삶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가 이런 케이스에 차도남 차도녀 스타일에 딱 어울리는, 즉 1인 주거, 물론 좀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 얘긴데 1인 주거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평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지 이제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별단지를 선정했죠. 선별단지는 어떤 단지들입니까? 아리까리한 단지들입니다. 딱 뭐 10수억의 안전마진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단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단지는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아리까리한 단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단지들 선별단지로 선정하죠. 왜 선정했느냐, 이는 요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성이 있습니다. 일단 핫합니다. 빨간색 떠났어요. 서울입니다. 최근 서울 분양들 보시면요, 지역 불문하고 거의 100대 1이 넘어갑니다. 평균 경쟁률이 그래요. 높이 나오고 훨씬 더 높이 나오고요. 그 서울, 그것도 마용성, 그 중에 맨 앞에 오는 마포에 들어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포면 최근 떠오르는 것들 마레프 계속 떠오르죠. 그 서울입니다. 핫서울. 두 번째, 역세권입니다. 그냥 역세권이 또 아니에요. 얘가 5호선 애호개역, 2호선 아현역, 6호선 공동역. 사실 6호선 공동역은 5호선도 같이 있죠. 근데 5호선 어차피 애호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애호개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거리 200m 이내에 있습니다. 아현역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거리고요. 공동역은 글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닙니다. 여하튼 3개 역, 공동역은 5호선 타고 환승해도 되거든요. 한정거장 가서 5호선 공동역도 있으니까. 따라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나름 얼마 전에 라체르보가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면서, 물론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장의 마진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경쟁률 거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전용면적 65가 거의 17억 옵션 포함 나왔거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얘는 그 정도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역세권은 3개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들이 뭐를 보여줍니까? 마포의 원래 위치도 그렇지만 얘네들 이용하면 어디? 직주근접이죠. 광화문하고 여의도, 서울의 3대 업무 지구 중에서 강남 삼성 쪽 제외하고는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입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 마레프 바로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럭셔리 1인 가구는 어디에 사는가? 이거 좀 됐죠? 1인 가구 증가,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예상들이 많이 빗나갔었죠. 과거 이번에 대세 상승기 때 1인 가구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했다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정책에서도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가 그러면은 전부 다 힘들게 사느냐? 당연히 아니죠. 럭셔리 1인 가구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분들은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대로변에 있고 전철에 가깝거든요. 이런 데를 선호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학세권의 모에, 그런데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갖추고 있는 단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측면에서 서울이고요. 역세권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코앞에 있는 역도 있어요. 그리고 럭셔리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거 봤을 때 얘는 분명히 하방 경제성 갖출 단지인 것 같다. 더더군다나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예상되는 분양가가 지금 말씀드린 대략 12억 선을 얘기하는데 주변의 아파트들 물론 대규모 단지들이지만 거의 16, 17억 합니다. 싸요. 그거보다. 그런 이유에서 얘가 하방 경제성을 분명히 갖출 것 같다 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단지지만 지금 마포 시세 속된 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반포도 그렇지만 마포도 반포 마포 다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역 관심도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마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이 단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좀 파악할 때 필요한 단지고 기타 화제성도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은 지금 거의 무패,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역세권이에요. 얘도 다른 조건,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빠지는 분이 있지만 역세권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해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선별단지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중요하겠죠. 언제나 그렇지만 투자성 있다라는 점 이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공고 나오면 다시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정확한 거. 다만 지금 상황에서 기본 정보를 갖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말 분양 예정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공고 일정 같은 걸 좀 살펴보니까 27일쯤에 오픈한대거든요. 그럼 9월 말 딱 9월 30날쯤에 딱 걸쳐서 분양하든가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할 것도 같다는 느낌입니다. 여하튼 분양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의 노선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를 봐야죠. 어디냐 여기 보이시나요? 마포 에피트 어바닝 여기 분양 중 요거입니다. 여기가 애호개역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5호선입니다. 자, 얘 거리제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1번 출구까지 194.2m 200m가 안 됩니다. 초역세권이죠. 그냥 뛰어가면 1분밖에 안 걸릴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 좀 확장해서 볼게요. 자, 이 애호개역 서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봐 애호개 다음이 충정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역, 그 다음에 광화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 3가로 가고요. 또 얘가 애호개역만 아니라 그랬죠. 딱 보시면 바로 위에 아현역 보이시나요? 아현 유턴 유명하죠? 여기까지도 거리가 못 걸을 거리는 아닙니다. 재기 쉽게 그냥 큰 길로 해서 할게요. 735m 11분 정도 나오네요. 네이버 페이 부동산 기준입니다. 못 걸을 거리 아니죠. 750m 정도 되니까 2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왼쪽으로는 신촌 쪽으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충정로라든가 시청 들게 되죠. 그리고 을지로, 그 다음에 을지로 3가 하여튼 서울시내 북쪽 지역 업무지구 관통합니다. 또 하나 여기 어바닉에서 밑에 쪽 보시면 사실 이 애호개역에서 한번 타고 가서 갈아타도 되긴 하는데 여기 6호선 공동역 있습니다. 공동역은 5호선 6호선이 교차하는 곳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아주 못 걸을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직선인데 얘는 도로가 여기도 735m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5호선 공동역 출구고 들어가서 6호선이 오려면 좀 더 걸으시긴 하셔야겠죠. 따라서 보면은 5호선 애호개역은 200m 이내 최역세권이고요. 2호선과 6호선 아현역과 공동역도 700m대입니다. 한 10분 조금 넘을 수 있을 거고 좀 빠른 걸음이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3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마레프입니다. 마레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레프 바로 앞에 들어온 놈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단지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덕 레미안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거 앞에 있는 단지. 걔네들이 왜 비싼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세권 2호선, 5호선, 6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가까운 건 일단 200m 이내 애호개역. 완전 역세권이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직주 근접 용해죠. 광화문하고 여의도의 접근이 용이하고요. 뭐 이렇게 써놨지만 쉽게 말해서 여의도 일대 업무지구, 광화문 일대의 종로, 을지로 뭐 다 접근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렇죠? 전철 이용해서 자체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뭐 사실 서울역도 옆에 붙어 있어요. 서울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슬슬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있다. 왜냐면 서울역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1.5km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지방 출장 같은 거 했을 때 슬슬 걸어서 와도 되는 거리다.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원래. 물론 버스도 있을 겁니다. 버스도 있을 거고. 여하튼 그렇다. 정말 교통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강남의 일부 지역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세대수가요 198, 209 합해서 407세대. 아까 말씀드린 뭐냐?
아파트하고 오피가 같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두 동이에요. 예, 두 동으로 돼 있던데, 그리고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상복합 비슷하게 상가가 들어가줘요. 이건 편의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죠. 예, 그리고 뭐 커뮤니티도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공식 홈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두 동짜리인데 아파트가 34부터 46 전용까지 198세대, 오피스텔은 42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 209세대, 해서 총 407세대가 들어갑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구성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걸 제가 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집 공고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집 공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즉 여하튼 얘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포 쪽은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무지구 가까워서 특히나 1인 럭셔리 1인 가구 차도남 차도녀님들의 어떤 주거로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큰 차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평수들에서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커요. 전용 면적 59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 전용 면적 갖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입주는요, 물론 모집 공고 나와야겠지만 지금 들어가니까 대략 3년 정도 걸리겠죠. 보통 3년 걸리니까요. 27년 중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모집 공고 나왔을 때 좀 정확히 봐야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양가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12억대 예상한다. 근데 이때 12억대는요, 얘가 전용 면적이 34부터 시작해서 59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59 타입을 갖다가 일단 예상한 겁니다. 보통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저도 뭐 여기서 좀 더 높아질 거라든가 이런 걸 찾은 건 없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쯤에서 최고 분양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기준 분양가예요. 옵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문인데, 어디까지는 소문인데 무상 옵션을 좀 제공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옵션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뭐 확장비 같은 건 거의 없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이런 거 봤을 때 13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피스텔 기준 12억대 10억대 후반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 가격이 딱 절대적으로 느끼실 때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서울 분양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마포 지역 좀 이따 봐드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가격들과 비교했을 때 나쁜 가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비싼데 안 비싸요. 참 애매하죠. 주차는요,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단지들은요, 주차 대수가 클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분양했던 정말 역세권 가까운 서울에 있는 이런 규모의 단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1대1 이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더 파는 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07세대가 들어가는데 주차 대수가 300 후반대 계산해 봤더니 0.94대 1이 나옵니다. 즉 한 세대당 한 대가 조금 안 돼요. 다만 얘는 좀 전에 보셨지만 34형부터 제일 큰 게 59형이거든요. 중간에 40 몇 형 이런 거 있고, 따라서 소형들이 들어가는 단지다 보니까 주차 대란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 정도 형에서 살게 되면 차를 2대까지 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차를 2대 굴릴 정도시면은 좀 더 다른 데를 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모자라긴 하겠지만 세대당 한 대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 사실 많잖아요. 이중주차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단지다. 왜냐면 전용 면적 규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커뮤니티는요, 역시나 지금 공매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얘가 좀 분양이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루프트 탑에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도는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가 꽤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고가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마포 에피타 어바니 커뮤니티에서 지금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들을 쳐보시면 어느 정도 뜨긴 하는데, 정확한 건 모집 공고가 27일쯤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하고 정확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자체가 대단지 뭐 이런 단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걸맞는 옥상 쪽에 좀 뭐 들어가지고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활용해서, 그리고 지하 정도 활용해서 뭐가 좀 들어가 줄 것 같긴 한데 400세대라는 점 생각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게 들어가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는 얘가 3베이가 존재한다는, 이거는 공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46제곱미터에서 볼 수 없던 판상형 3베이. 46제곱미터 해주면은 그 이상에도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천정고도 좀 높다고 합니다. 평면도상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서울 1호 발코니 적용 오피스텔, 이게 바뀐 거죠. 얘는 발코니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장 측면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평면도가 나왔을 때. 아직 평면도가 안 나왔거든요. 공고 안 떠서. 그래서 일단 공업 얘기로는 3베이가 존재한다. 46 이상에서
천정고는요 기본적으로 2.5m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2.3m고 요즘 높게 해준다는 데가 2.4m니까 2.5면 뭐 개방감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8m 얘기가 있어요. 천정고. 이건 뭐냐면 좀 살펴봤더니 최상층이 2개 층의 경우에 한해서 3.8m인 호실이 존재한대요. 다만 그렇게 되면 걔네는 뭐 복층인가? 아니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잡아와 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균보다는 좀 높은 2.5가 적용돼서 어느 정도 개방감은 좀 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런 좁은 면적에서는요 천정고가 높은 게 꽤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개방감이 훨씬 좋거든요. 좁은데 천정고도 그냥 평균 수준 나오면은 개방감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발코니가 적용됩니다. 뭐 아파트는 당연히 있겠죠. 얘가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확장 이런 거 보실 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균도 나오면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거에 의하면 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라비발디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라비발디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평면도를 좀 잘 뽑기로 유명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할라가 만드는 거거든요. 에피트가. 따라서 여기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2개의 방세기가 들어간다. 59평이 원래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평형까지 이걸 넣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적은 전용 면적에도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데 왜 방이 3개나 필요하냐. 왜 특히나 차도남 차도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침실 공간은 하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공간이 비록 작더라도 요모조모로 쓸모 있게 나누려고 하는 게 1인 가구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럭셔리 1인 가구잖아요. 그럼 뭐 취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 있거든요. 왜 나 혼자 살다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화도 좀 모아놓고 뭐 피규어 같은 거 모아놓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애완동물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실 2개 하나는 펫 전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여하튼 나와주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면도 자체는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확인해봐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옵션은 미정인데 공면 안 떴으니까요. 근데 일부 무상이라는 소문이 좀 돈 적이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고 뭐 몇 가지 무상 보통 오피스텔 들어갈 때 뭐 가전 같은 거 좀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공고 나면 좀 더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12억대 예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특히나 역세권 이런 거 정말 좋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사실은 다른 게 좀 용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 보통 12억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59대 최고로 쳤을 때 물론 모션 포함하면 좀 후반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자, 착하다 적절하다 정확히는 평가할 수 없는데 만약 예상대로 12억대 정도에서 최고 제일 좋은 놈 옵션 때리박은 거 그 말하는 겁니다. 뭐 밑에 저층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항상 최고층 최고가 갖고 얘기잖아요. 그게 12억대에서 어떻게 끊어져서 13억 안 넘어가고 나와준다면 전 경쟁력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변 매매가 분양가인데요. 몇 개 따왔어요. 사실 여기 워낙 많아서 다 따오면 끝도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교할 만한 거. 일단 레미안 공덕이 있습니다. 레미안 공덕 여기 써놨지만 단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1, 2, 3, 4, 5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005년에 들어간 놈도 있고 2011년에 들어간 놈도 있는데 여기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그쪽 단지분들이 보시면 조금 차이 있다고 화내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에피트 어반 비교위해서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이 레미안 건도 어떠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거래가 14에서 15억이다. 뭐냐? 여기가 에피트 들어가는 데잖아요. 에어게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옆에는 바로 마포경찰서 있고요. 관공서들 있습니다. 여기 서울지방검찰청 이런 거 다 가까워요. 우체국 같은 거. 여하튼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 바로 뒤단지가 어디냐? 아파트 이제 찍어볼게요. 워낙에 여기 아파트 많은데 바로 뒤가 마레프고요. 바로 요 아래쪽 요쪽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바닉이고 에어게역이라면 에어게역에서는 좀 더 먼데 공덕에서는 좀 가까운 그래서 공덕 레미안이라고 불리죠. 공덕 레미안들이 여기 보시면 5차, 4차, 1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버니까 좀 가까운 공덕 5차 보시면요. 이 같은 경우 2011년도 들어갔어요. 구축이긴 하죠. 이렇게 비싸서 구축이라 부르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구축입니다. 2011년 들어갔는데 이게 실거래가 어떠냐. 80제곱미터 있죠. 5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버니게도 제일 크게 59잖아요. 근데 얘가 실거래가 어떻게 뜨고 있느냐. 80제곱미터가 형이 총 4개가 있네요. 보시면 10억 3천짜리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건 조금 그런 게 바로 그 전달에 13억 9천, 14억 3천 5백짜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 가보시면은 13억 7천 이런 식으로 찍혀 있고요.
81년 가지면 14억 6천이 바로 이번 달에 찍혔습니다. 그 전달도 14억 2천, 14억 1천. 좀 전에 10억 3천짜리는 조금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4차 얘도 보시면은 2005년 이건 더 오래됐죠. 거의 20년 됐는데 얘도 지금 보면 84 공급면적 이거 전용 59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9억짜리가 있긴 한데 바로 그 전달만 해도 13억 9천 즉 14억 정도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 밑에도 13억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공덕 레면에 불리는 단지들 여기 3차도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 있지만 어떻게 정리해 드렸냐? 대략 현재 59형 기준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구축으로 넘어간 단지긴 합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간 건 뭐가 있느냐? 거래가 좀 되는 놈을 따왔어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있습니다. 다만 얘는 애호계 쪽이나 이 공덕 쪽이 아니고요. 이대역 쪽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어바닉도 뭐 아현역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거든요. 마포 프레스티지 1단지. 얘를 따는 이유는요. 2호선 이용하잖아요. 얘는 오히려 단순하게 역세권으로 치면은 이쪽보다는 이용하시는 호선은 적죠. 하지만 더 비싸요. 왜?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이 어떤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공동 내면은 좀 구축이잖아요. 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요, 더 작은 것도 있긴 해요. 42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40이 비슷한 게 어반에도 있는데 얘가 얼마 전에 10억 6천에 정고점이었는데 11억 6천도 있었네요. 24년 올해 9억 7천5백에 거래된 게 있고요. 79 얘가 59 전용 면적이죠. 79, 80짜리들이 얘네들 같은 거 보시면은 정고점이 거의 17억이었습니다. 최근 거래된 거는 14억 4천짜리가 하나 있고요. 놀랍게도 16억 5천과 17억 6천짜리도 있습니다. 80 F형 그 외에도 15억짜리 14억 8천이니까요. 16억 1,800짜리, 그 다음에 16억 3,500짜리 정리해드렸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입지는 좀 다르지만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쪽이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신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지금 레미안 공동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갑니다. 지금 한 2억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봤을 때. 이 단지가 어느 게 더 좋다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구축 신축 그거 좀 비교해 드린 거고, 여러분 뭐 궁금해하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그 유명한 바로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2014년 들어왔어요. 얘도 지금 10년 차 됐는데 얘도 59형 있습니다. 얘도 16억 2,500, 15억 8천, 16억 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9형들이. 조금 싼 거는 14억 5천도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적질 않았어요. 왜냐면 요거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이 에피타 어바닉이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예상한 대로 12억에서 13억 정도 사이에 나와준다면, 물론 단지 규모나 이런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들이 지금 59형 자체가 15억, 17억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랬을 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아주 최근에 분양한 건 없느냐? 있어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바닉인데 건너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자, 얘가 있는데 얘는 올해 분양했거든요. 24년도 분양입니다. 얼마였느냐? 59 타입이 분양 기본가가 13.5억이었고요. 옵션 포함하면 거의 14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아파트가 아니라 얘는 왜 비교해드리냐면 마포 프루지오 더 센트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분양했는데 얘는 이런 대규모 단지가 아닌 놈이라서 좀 비교해드린 거예요. 여기 바로 애호역 앞에 마포 프루지오 센트럴. 얘도 딱 봐도 작은 거 이런 거 같은데 239세대짜리 오히려 더 적네요. 에피트보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도시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시형으로 들어간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평수가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죠. 30부터 있습니다. 제일 큰 거 62가 있긴 한데 실거래가가 하나 찍혔습니다. 작년 12월에 8억 2천 찍혔어요. 근데 작년 12월과 지금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더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규모, 더 작긴 한데 얘도 한번 따다 드렸습니다. 전용 45 타입인데 8.3에 거래된 게 있긴 합니다. 직접 비교하는 건 단지 그 구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참고시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더 많은 단지들인데 얘네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즉 주변에 있는 구축, 물론 대규모 단지입니다. 얘네들의 59형이 현재 실거래가보다는 상당히 낮게 분양합니다. 한 3억 정도 싼 것 같고요. 최소 크게는 5억 정도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간 단지에 비해서도 당연히 분양가가 쌉니다. 왜냐면 얘가 대규모 단지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제가 왜 얘에 대해서 괜찮다 평가하느냐? 마포 지역 이 시세들 좀 전에 보셨나요, 여러분? 공덕 레미안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얘네 실거래가들 보세요. 곡선이 어떻게 되죠? 정고점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정고점 다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물론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저거 좀 회복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른 형들도 보시면요. 80대형은 정고점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포 시장은요.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터치한 데가 있고 터치한 거 뚫고 올라가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현재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교해 드릴 때
주변 구축단지들의 전고점보다 낮으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대보다 낮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영상들에 말씀드렸지만 마포나 반포나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줄기차게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거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에피트 어바닉은 이 현 시세보다도 상당히 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만의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12억인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좀 전에 보시죠. 마영성이 시장 변화 정도입니다. 마영성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특히나 마포 막 올라가고 있죠. 성동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용산은 뭐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 시장 변화 정도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현재 시세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영성 시장이 앞으로 일정 정도의 부침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겪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영성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설설 길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간 지역입니다. 추후에 엊그제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치는 데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부터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쯤에서 들어가잖아요. 이 에피트 어바닉이. 그거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미래 마영성 시장 변화를 봤을 때 단지 지금보다도요. 그리고 1인 럭셔리 어반 스타일의 확산 이거 왜 써놓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1인 럭셔리가 소득 좀 괜찮으신 분들이 이 단지들 좋아요. 똑같이 59형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어때요? 비싸단 말이에요. 3억에서 5억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이런 대규모 단지 들어가면 초품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진 데가 있고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적어도 2명 이상 부부 결혼해서 사는 거 이상은 상정하고 보통 커뮤니티나 이런 게 다 꾸며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거 에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변에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냥 딱딱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그리고 대로변 상권 같은 거 이용이 좋아요. 혼자 살면은요 이런 데 있으면요 갇혀지는 느낌 납니다. 오히려. 뭐 나가려면 많이 걸어 나가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좋아요. 그냥 밑에 나가면 상가고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거예요. 1인 럭셔리 어반 스타일을 기준했을 때. 다만 59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 이쪽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권의 신혼부부가 사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평면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평수가 작잖아요. 얘가 평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1인 가구 추구하시는 분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분양가가 괜찮아요. 주변에 같은 평형 들어가려면 물론 대규모고 좋긴 하지만 5억이 비싸거든요. 구축인데도 4, 5억이 비싸요. 그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인 즉 신혼부부 정도 되더라도 59형이라든가 아파트 46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평면도가 괜찮게만 나와준다면 아파트 46형 그다음에 오피스텔 59형은 신혼부부 이쪽이 업무권 직주 근접인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물론 추후 다른 데로 가셔야 되겠지만 다만 요거 말씀드렸어요. 왜 신혼부부가 좋다고 보냐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얘가 이런 서울 도심에 있으면 학군 같은 거 안 좋을 것 같잖아요. 학교 같은 거. 근데 의외로 또 학교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애들 보내기 괜찮은 곳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좀 말씀드렸지만 요 주변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12억대의 최고가 풀옵션이 12억대 후반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가치가. 잠시 분야별 평가해드릴게요. 모집 공부하면 더 해드리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교육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학군 찍어보시면 아현초등학교가 나오잖아요. 여기 아현초등학교. 이거 찍어보시면 어디가 얘네 들어가는 권역인지가 나오는데요. 아현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딱 찍어보시면 여기 어반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현초등학교 어디 있어요? 보니까 애호개역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아까 애호개역까지 얼마 걸렸어요? 200m 걸렸잖아요. 아현초등학교까지 넉넉 잡아 100m 플러스 하면 됩니다. 한 300m 이내에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 아현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중학교도 있습니다. 구정 있네요. 좋은 학교네. 아현 초중이 있어요. 300m 거리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학원인데 이쪽 아현 유터라든가 여기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가격 보이시잖아요. 이 근처에 뭐가 있겠어요? 학원가 있겠죠. 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셔틀로. 다만 얘는 평형대 내용을 봤을 때 1인 가구라든가 신혼부부 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지는 않으니까 한 명 정도 되고 방 3개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교통은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 5, 6호선이 전부 도보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직주운전 광화문과 여의도를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교통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굳이 트집을 잡는다고 한다면 3대 업무권 중에 삼성역 쪽에 강남 쪽 있잖아요. 그쪽은 당연히 지리상으로 조금 접근하기가 요 두 지역 광화문 여의도에 비하면 어렵습니다. 물론 강변북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저처럼. 자, 그 다음에 편의성은요. 마포 광화문 종로가 붙어있잖아요. 이마트 마포 좀 가까이 있어요. 다 필요 없죠. 이거 마포입니다. 마레프가 왜 유명하고 공덕 레미안이 왜 유명하고 거의 최근 들어간다는데 왜 그렇게 비싼데요. 저 같으면은 여기 근처에 여기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아이언 뉴타운에 들어서는 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럭셔리 1인 가구고 신혼부부 정도 되면요 그냥 광화문의 백화점들이라든가 남산도 이용할 수 있고 종로에 맛집들 많거든요. 이런 거 이용하는 거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촌도 가깝고요. 마포잖아요. 마포입니다. 편의성 뭘 따지겠습니까? 좋습니다. 평면적 동호수는 이건 좀 많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떴는데 과연 46짜리 제일 큰 아파트 그 재정 면적과 59 오피스텔 특히나 발코니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주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고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추후 확인이 필요한데 뭐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그 소문대로 아무래도 옵션 좀 무상으로 좀 많이 나와줬으면 저희야 좋죠. 예. 자체 편의성은 주차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소형 평형이고 서울 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는 뭐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알차게 들어갈지 공고 나오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소문 돌던 것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규모에 딱 맞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특이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확정이 아니라서 이건 공고 나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미정이지만 제 예상은 59 최고 풀업 12억대 후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풀업 최고점 제일 비싼 놈을 했을 때 그 정도만 나와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지만 이보다 싸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최근 서울의 분양 흐름 특히나 역세권에 최근에 했던 대표적인 뭐 라체르부가 저는 떠오르는데 거기 65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가 17억에 분양됐는데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얘도 나쁘지 않게 분양되지 않을까. 사실 그 외에도 얘 정도 규모 되는 사실 라체르부는 좀 큰 단지였잖아요. 요 정도 규모 되는 것들이 여러분 청해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가 있었어요. 다루려고 그랬는데 공고들이 워낙에 다 그냥 전날라고 그랬어요. 못 다뤘는데 걔네들 살펴보시면요 다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분양 경쟁률들이 웬만큼 나왔어요. 정말 조금 이상 현장이 있긴 했는데 그거 제가 얘는 이상 현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자체 너무 좋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그랬을 때 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투자 가치 평가 아까 말했죠. 마양성 흐름 나쁘지 않다는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한 줄평입니다. 브라보 노원산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씨 도반되면 들어가 보고 싶은 이런 곳이긴 합니다. 예. 다만 신혼부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정보 나오면 그 정보들 갖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고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죠. 현장도 꼭 가보시고 이 견본주택이 뭐 한강로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꼭 가보셔야겠죠. 그리고 현장 방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현장 방문. 현장 주변이 어떨지. 다만 지금 뭐 좀 전에 지도로 봤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주변은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투자 개인 책임입니다. 꼭 발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제가 드린 이 정보 말고도 여러 정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이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질문도 최근에 올라오던데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좀 얘기 드리고 하겠죠.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PD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